근데 요즘 혁신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암호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직접 투자하셨나요? 투자할 타이밍을 몇 번 봤는데 네. 저는 연구에 바쁘다 보니까 네. 저는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네. 비트코인 이제 5만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5만 달러 선에서 그러니까 그쵸. 한화로 이제 5천만 원이 1 비트코인이 넘어가는 건데 제가 어제 좀 충격적으로 놀랐던 거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아는 후배랑 통화를 했는데 보통 이게 안부를 묻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 가족들 건강하고 뭐 몸 불편한 데 없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몸은 불편하지 않는데 내 비트코인 불편해. 마음을 급락해서. 아프다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거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30대 초반이거든요. 2030 세대에서의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가상화폐 열풍은 거의 뭐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우려하는 게 예.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투자의 대상,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투기의 대상으로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수익을 남기기 위한 예. 수단인데. 근데 저는 가상화폐를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혈액과 같은 화폐의 기능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투자자들과 저하고 이제 관점이 다릅니다. 예. 근데 가상화폐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어떤 디지털 경제라는 대단히 또 가상의 경제, 디지털 경제가 중요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도구가 돼, 즉 결제 수단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 원이라는 화폐하고 똑같다, 지폐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또 거기에 또 이야기하면 정부가 그 사고친 걸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1909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세계적인 가상화폐 원류를 1996년 98년 이제 98년에 어떤 리니지 아데나를 그 기원으로 보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오래전 예. 이야기인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가상화폐를 아이템 현금 거래라는 단어로 규정을 해가지고 탄압을 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락실 가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그런 혁신적 시스템을 그리고 아이템 거래 자체를 또는 사이버머니 거래 자체를 가능 억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러다가 비트코인 2009년인가 8년인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국내에 소개가 되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나온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광하는 국내에서 나온 그런 가상 경제하고 가상 사이버머니에 대해서 탄압하고 네. 이게 무슨 문화적 사례주의도 아니고 그 도토리 저도 도토리도 그 무렵에 도토리라는 것을 사서 음악을 사? 저도 당시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서 지금 96년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맞아요. 한참 싸이월드가 붐이고 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할 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그것도 기원 네. 우리나라 기원이라고 볼 수 저는 있는 도토리도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어떤 화폐의 한 종류로 보는 거죠, 가상화폐. 근데 정말 더 재밌었던 게 2004년인가 5년인가 미국에 조사로 현재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가는데 예. 도토리 발음을 미국 그때 이 CEO가 했어요. 저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이버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국에 그 싸이월드 있잖아 그러면서 토토리 그래요. 인지하고 있었구나. 네. 한국이 저걸 벌써 하고 있어. 네.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도토리 액센트도 넣어요. 토토리. 그래서 뭐지? 뭐라는 거야? 그랬는데 도토리구나. 싸이월드 그래서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를 저렇게 발음한 액센트를 넣어서 이름절에 그래서 했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왜 사는 거야?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니 그거 도토리 가지고 현실에 맥도날드 사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사는 거야? 왜 그걸로 음악을 사고 왜 그걸로 뭘? 예, 아니 근데 배경을 사고? 근데 그걸 현금으로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도토리라는 걸 사가지고 굳이 이걸 하는 거야? 왜 도토리라는 걸 사가지고 그걸로 음악을 사는 거야? 이거를 묻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과 이제 또 물었던 게 뭐냐면 게임 내에서 가상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왜 이거 현금 주고 사는 거야? 왜 캐시 주고 사는 거야? 이걸 정말로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해요. 그게 2000년대 중반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근데 또 이제 비트코인 나와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에 열광하니까 우리도 막 만세를 부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 시스템들을 다 우리는 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랬었는데 정작 남들이 만들어낸 가지고 시스템이 들어오고 가상화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면서 거꾸로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정부는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디지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투자자들 보호할 시스템도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정부가 정말 재밌는 게 모순되는 게 한편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과세를 하려고 과세를 하죠. 하려고 해요. 수익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안 해요.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디지털 원을 발행하려고 안 하잖아요. 중국은 발행하려고 이미 발행했어요. 중국은. 근데 이런 저는 모순되는 정부의 어떤 그리고 정말 이 미래를 열지 못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저는 특히 이제 20년이 넘게 이쪽 산업들을 이런 가상 또는 게임의 산업을 연구하고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그 절망감이 있어요. 이번에 또 그러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미래를 빨리 열어가야 되는데 계속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구나라는 이런 안타까움. 이 가상화폐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투기적인 성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면의 단적인 예를 앞서 얘기했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제공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냉정하게 예. 그 사람이 주식 시장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으면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시가 조작, 뭐 내부 거래, 뭐 내부- 5만 가지 걸릴 게 다 많겠죠. 걸립니다. 그 구속이에요. 아. 이게 단지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저렇게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때 폭등했잖아요. 또 그 와중에 뭐 했냐면 자기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1,200억 맞습니다. 어치를 네.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것은요. 테슬라의 흑자를 올해 사상 최대 흑자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흑자를 만들어낸 흑자를 만들어낸 중요한 예. 파트가 비트코인이었어요. 아. 즉 그걸 팔아가지고 1,200억을 메워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탄소 배출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했던 사람들에 대해 놀아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런 어떤 나름의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은 이것도 혹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론 머스크는 교도소 담장을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고 있다. 예.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선을 타고 있군요. 네. 네. 근데 그걸 여러 번 이야기, 사람들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랬던 예. 게 뭐냐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을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서 도지코인을 올리고 어떤 타이밍을 해서 예를 들면 뭐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사게 하고 이때는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이건 막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리려는 의도하에서 했고 떨어뜨리는 의도하에서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몇 달 전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걸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번 이 돈이라는 것 또는 투기라는 열풍에 한번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차트만 보는 겁니다. 예. 예. 그 아니, 그리고- 이면을 안 보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패턴의 언행들이 그 전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는 걸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는 그런 약점과 단점, 시장의 상황을 아는데 대중의 속성을 또 파악해서 그걸 규모하게 이용한 거거든요. 너무나 잘하고. 그럼 빨리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죠?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도화 시켜야 된다. 제도화 시켜서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거나 예. 걸러낼 수 있게. 뿐만 아니고 네. 저는 가상화폐를 빨리 제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가상화폐를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들여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가상화폐의 옥석이 가려지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이 올릴 수 있어요. 차 광고를 봤는데 네. 앱 회원 신규 회원을 하면은 땡땡 경제 코인을 드립니다. 예. 뭐 이런 이제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모든 게 예. 가능해요. 단지 그게 가치가 없을 뿐이에요. 아직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코인을 누가 사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코인 가지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럼 맥도날드가 왜 이 코인을 인정해 주나요? 그거 안 돼요. 안 되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정말 이 신뢰성이 없는 화폐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결국에는 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거 뭐냐 지금 외환 거래를 하잖아요. 예. 이거가 유사하게 갈 거예요. 하지만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통화로서의 기능이거든요. 예. 근데 네. 그 기능을 하도록 제도권에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규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쨌든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거 한국만 투자자의 규제, 거래소의 규제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건 뭐 화폐 가치고 이걸 떠나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화폐 거래소 특히 거래소들을 정비해야 되고요. 자격 조건 그다음에 내부에 어떤 뭐 피해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보상금 네. 등등의 또 보험 등 다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는 그 ICO를 할 수 있는 코인들도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또 한편은 뭐냐 국가가 디지털 원화를 빨리 발행해야 됩니다.
이걸 가속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IT 대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것들을 빨리 촉구를 하고 촉진시켜줘야 돼요. 한편으로는 디지털을 원인하는 중요한 어떤 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는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폐도 예를 들면 옛날에 싸이월드 도토리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라는 이 시장 자체를 정상화시키고 빨리 디지털 경제안을 편입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